여러분, 혹시 육아를 경제 시스템에 비유해 본 적 있으신가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아주 흥미로운 관점에서 시작합니다. 좀 파격적일 수 있는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? 여기서는요, 이 두 경제 시스템을 그냥 뭐 정책이 다르다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. 자연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는 순행,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려는 역행, 이렇게 딱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. 자, 그럼 이 순행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자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물레방아가 물을 막 억지로 끌어올려서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자연스러운 힘을 살짝 빌려서 동력으로 바꾸는 거죠.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.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겠어요? 바로 공기의 흐름,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이 자동차 바퀴 예시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네요. 만약 바퀴가 네모났다면 어땠을까요? 끔찍하겠죠. 둥근 바퀴를 쓰는 건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잖아요. 바로 이겁니다. 성공이나 효율이라는 건 자연의 법칙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이용할 때 나온다는 거죠. 자, 그럼 반대로 역행은 뭘까요? 이 자료에서는 사회주의를 바로 이 역행의 대표적인 예로 듭니다. 수백만,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움직이는 이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에너지 교환을요, 몇몇 사람이 만든 법이나 규칙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. 이게 마치 펄펄 끓는 냄비 안에 있는 물 분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전부 계산하고 제어하려는 것과 같다는 거죠.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엄청나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렇게 거창한 물리 법칙이랑 경제 이야기가 도대체 육아랑 무슨 상관이냐고요?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, 아주 대담한 주장이 시작됩니다.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? 아마 많은 부모님들, 또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질문일 거예요.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질문이죠.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자료의 대답이 정말 파격적입니다. 바로 아이들이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나게 길러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배워야 할 삶의 자연스러운 법칙, 일종의 시장 원리로부터 부모가 너무 과도하게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.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. 아이들은 넘어지면서 이렇게 뛰면 다치는구나 배우고요. 종이에 손을 베어보면서 날카로운 건 조심해야겠네 하고 깨닫죠. 배가 고파봐야 음식을 찾게 되고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를 직접 겪어봐야 이건 하면 안 되겠다 판단하게 되잖아요. 이런 작은 실패나 불편함이 사실은 아이가 세상을 배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셈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요, 부모가 마치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하는 중앙계획자처럼 나서서 아이의 모든 고통과 불편함을 미리 다 막아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? 그렇게 되면 아이는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분리된 안전하기만 한 온실 속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바로 그 온실 안에서 세상에 대한 아이의 생각들이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합니다. 아이는 점점 이 온실의 보호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게 돼요. 지금 누리는 이 안전함, 이 풍요로움이 사실은 부모의 엄청난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환경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. 그리고는 이게 바로 세상의 당연한 모습, 디폴트 값이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부모 돈으로 쉽게 기부하던 아이는 선행이라는 거 되게 쉽네? 라고 착각할 수 있고요. 또 연애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젊은 여성의 경우엔 주변의 모든 친절이 다 진심이라고 믿으면서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볼 수도 있죠. 문제는 이런 환상들이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짜 세상의 냉혹한 현실과 딱 마주쳤을 때 너무나 쉽게 산산조각 나버린다는 겁니다. 바로 이게 아이들을 연약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은 명확합니다. 사회주의적인 통제 요가에서 벗어나서 자유시장 육아를 하라는 겁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데요. 이게 절대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. 오히려 정반대입니다. 아이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겪어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숙제를 안 해서 혼나보기도 하고 친구랑 다퉜다가 화해하는 과정도 겪어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라는 거죠. 부모가 더 정교하게 설계한 일종의 안전한 시장을 제공하는 겁니다.
그리고 이 자료는 훈육과 학대의 차이점을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데요. 그 기준점이 뭐냐? 바로 사랑입니다. 사랑을 바탕으로 한 훈육은 아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지만 거기에 사랑이 빠지는 순간 그건 그냥 상처만 주는 통제, 즉 학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.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, 이 모든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 주체, 바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. 무슨 수학 공식처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아이를 믿고 좀 놔둬야 하는 순간과 위험하니까 개입해서 보호해야 하는 순간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그야말로 외줄타기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웻줄을 잘 타는 능력, 이 판단력은요, 책 몇 권 읽고 강의 몇 번 듣는다고 생기는 기술 같은 게 아니라고 해요. 이건 부모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, 한마디로 부모라는 사람의 인격 그 자체에서 우러나온다는 겁니다.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길게 살펴본 이 비유가 도달하는 최종 결론입니다. 결국 내가 내 아이를 위해 만드는 그 육아라는 시스템은요,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,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육아 문제의 화살을 아이가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로 돌리면서 이 자료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. 부모인 당신이 변하면 당신의 아이도 변할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